안녕하세요. 주투입니다. 오늘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책 리뷰하려고 왔습니다. 자, 이 책은 제가 전자책으로 이북으로 읽었고요. 이 책의 내용에 좀 필요하고 좋은 부분이 있어서 공유해 보려고 왔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그거예요. 만약에 내가 되게 힘든 일을 겪고 되게 좌절스러운 일을 겪었어요. 근데 그 일을 가지고서 사람마다 다 다르죠.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힘들어 하면서 꽁해서 방에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하루 자고 일어나서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이불 박차고 나가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건 역경이나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실패한 패배자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빨리 털고 일어나셔야죠. 자, 그래서 우리가 회복 탄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행복을 뇌에 새기는 연습이 필요하대요. 우리가 학과 공부할 때도 막 역사 외우고 영어 단어 외우고 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뇌, 우리의 어떠한 마음의 공부라고 해야 되나? 긍정적인 정서를 계속 내 마음속에 새겨 넣는 것. 그게 우리의 건강,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긍정적인 정서 상태나 마음 상태는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큰 힘을 주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건 되게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 그럼 우리 긍정적인 정서라는 게 유전적으로 부모님이 굉장히 긍정적이시고 쾌활하시고 이러면 그걸 보고 배우고 자라서 나도 그런 유전적인 능력을 받겠지만 만약에 부모님이 굉장히 비관적이시고 계속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계속 내뱉으셨다면 나한테도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긍정적인 정서라고 하는 건 선천적인 것보다 후천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더욱 향상될 수 있다고 하니 노력을 해서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가지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회복 탄력성, 힘든 일을 빨리 훌훌 털고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자기조절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감정 조절력. 압박과 스트레스가 엄청 많은 상태에서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막 힘든 일이 있어도 마음이 항상 차분한, 내 마음에 굉장히 호수와 같은 평온함이 있다. 네, 그러신 분들은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스스로의 감정이라든가 주의력,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이 감정 조절력도 사실 연습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번 경험해 보시면 되게 화낼 상황이 아닌데 잘못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좀 후회하는 경우가 있는데 화낼 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그때 화가 욱해가지고 그냥 화를 내고 나면 좀 지나고 나서 아 괜히 그랬다 정말 후회된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되게 화가 나는 일이 있고 막 되게 표현을 하고 싶더라도 일단은 그냥 참습니다. 정말 대단하게 막 아주 큰 일이 아닌 다음에야 그냥 조금은 더 참고 인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화를 내고 그 순간에 내 감정을 그냥 터트려 버리면 그건 나중에 나한테 손해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우리 회복 탄력성에서 중요한 거, 감정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충동 통제력. 충동적으로 막 뭔가를 막 하는 거. 이런 것도 되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데, 이 책에 나온 실험은 아니었고, 제가 알고 있던 영어 지문에서도 읽었고, 그릿이란 책에서도 내용이 나왔었던 실험 내용인데, 초콜릿 실험이라고 해서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초콜릿을 나눠주고서, 선생님이 먹으라고 할 때까지 뭐 참아야 돼, 기다리고 있어봐 라고 하고 선생님이 자리를 나갑니다. 그럼 아이들마다 반응이 다 다르대요. 한 명은 그냥 못 참고 그냥 그 자리에서 먹어버리는. 그런 친구가 있고 한 명은 막 식은땀을 막 흘리면서 초콜릿을 뭐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참는 친구. 그리고 또 한 명은 그런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 노래를 부르고 막 춤을 추고 막 그런 친구도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실험 결과에서 한 20년 후를 추적해서 그 아이들의 사회적 지위나 성공을 봤더니 참고 기다렸던, 끝까지 참고 기다렸던 아이들의 성공률이 훨씬 더 높았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인내심이나 참을성이 우리가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IQ가 높고 머리가 좋은 것도 되게 살아가는데 좋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인내심과 충동 통제력. 이게 되게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고서 막 박차고 뛰어나가는 그런 친구들 많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조절 능력에서 또 중요한 거 세 번째 원인 분석력. 저 이거 되게 공감했거든요. 원인 분석력. 예를 들어 시험을 봤을 때 두 가지 부류의 학생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 부류의 사람. 시험이 딱 끝났을 때 시험 결과가 나와서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결과가 나왔을 때 시험지 찢어버리는 사람. 찢어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그리고 나가버리는 그런 사람. 분노 표출이 그냥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시험을 못 봤더라도 그것을 다시 분석하는 사람. 다시 원인을 분석하는 거죠. 뭐든지 필요해요.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따르기 때문에 원인을 확실히 알고 가셔야 그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르쳤던 학생도 보면 시험을 못 봐서 막 울고 왔었어요. 고등학생이었는데 막 울고 와서 시험지를 막 가지고 왔어요. 자기가 이제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시험을 보다가 쓰러졌나? 그래서 양호실에서 시험을 누워서 봤나 그래가지고 시험을 못 봐서 욕심이 많은 친구였는데 근데 그러고 울고 그 시험지를 구겨서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시험지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뭘 실수했고 원인이 무엇인지 같이 분석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선 시험을 굉장히 잘 봤는데 그 태도를 보고 저도 되게 그 친구한테 나의 학생이고 나보다 훨씬 어린 친구지만 정말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나보다 뭐 20살이 어려도 배울 점이 있는 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 친구는 대학교에 잘 다니고 있고, 굉장히 성실하고 앞으로도 되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훌륭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뭐든지 어떤 일을 했을 때,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가 나왔으면, 그걸 그냥 잊어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원인을 잘 분석하고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해 봐야 그 다음에 실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거, 긍정적인 뇌. 그래, 우리가 힘든 일을 빨리 딛고 일어서고, 인생을 살아가고 맞이하는데 행복하게 또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긍정적인 뇌에 필요한 것이 또 무엇이냐? 바로 소통 능력, 소통. 서로 이해하고 대화하는 이러한 소통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과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원하는 바를 또 모르게 되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고 내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소통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로 하는 거, 내가 필요로 하는 걸 알고 해줄 수 있는 거.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소통을 서로 하지 않게 되면, 얘가 원했던 게 뭐지? 그리고 나중에 지나고 나서, 어머, 이거였어. 이렇게 나중에 깨닫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감 능력. 공감하는 능력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 공감 능력이 없으면 같이 사회에서 어우러져 살기가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학생이 예전에 학교가 아니라 학원이구나. 학원에 좀 늦게 왔었는데 되게 남학생이었는데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저렇게 무례한 표정으로 들어오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되게 대성통곡을 하면서. 근데 그때 이제 그 남학생하고 다른 여학생들이 있었는데 여학생들 공부를 하다 깜짝 놀라서 그 친구를 쳐다봤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아빠한테 엄청 혼나고 온 거였어요. 근데 막 요새 게임 이런 거 많이 하다가 아빠가 막 뭐라고 엄청 했나 봐요. 그래서 학원에 주말에 보충을 왔었었는데 엄청 울었어요. 그래서 잘 달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아빠한테 엄청 혼났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도 어렸을 때 혼나본 경험도 있고 그래서 그 마음이 되게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도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사람들과 잘 소통해야 되고, 사실 소통 불가야 저 사람은 말이 안 통해.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과 잘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간 그 사람도 마음을 열고 본인의 속마음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긍정적인 뇌에 있어서 소통하고 공감하고
또 감사일기 쓰는 거. 그래서 감사일기를 저도 조금 이제 감사한 일에 대해서 몇 번 적다가 안 적었는데, 그래서 뭐 감사일기를 꼭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정말 감사일기가 필요하구나. 감사일기가 필요한 이유가 나에게 긍정적인 긍정성을 길러줄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왜냐면 모든 일을 보는데 사람마다 시각이 다른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고 하나에도 되게 감사함을 느끼면 그 기쁨이 나한테 되게 큰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너무 행복하고 좋았다. 그래서 내일을 더 힘내서 살아갈 수 있겠어. 이런 행복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내가 쓰고 되뇌인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온 내용이 운동입니다. 운동. 헬스장 끊어놓고 지금 안 가고 있는데. 지금 몇 주째 안 가는 거야. 2주째 안 가고 있는데, 운동을 하면 우리가 마음에는 이제 감사일기로 나의 긍정적인 어떠한 에너지를 주고, 신체, 사실 몸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건강이 안 좋으면 긍정적인 마음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체력을 기르고, 건강해야, 몸이 또 운동을 해야 머리도 팍팍 돌아간다고 합니다. 뇌가 더 향상된다.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힘이 되는 거, 역경을 극복하는 데 힘이 되는 건, 나의 긍정적인 마음 자세가 일단은 되게 필요하겠구나. 그래야 남들보다 넘어졌다 일어나서 빨리 뛰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 마음이 긍정적이어야 남들보다 시련을 겪어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일어서서 나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나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거, 나의 감정 조절력, 충동을 통제할 수 있는 나의 참을성, 인내심, 어떤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원인 분석력,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 자세도 계속 배울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항상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생활하는 거. 그래야 그게 나에게 더 큰 에너지가 되고 더 긍정 피드백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항상 가장 중요한 건강이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저도 운동을 안 하고 있어서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네, 헬스장 가야 되는데 자꾸 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회복 탄력성에 대한 여기까지 이제 준비를 했는데, 긍정적인 마음 자세 많이 가지시고, 제가 또 오늘, 이런 거 많이 안 했나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책과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행복한 주말 저녁 되세요. 내일은 벌써 월요일입니다.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고 긍정적으로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가지시고 월요일을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